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할 때 이 순서를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먼저 손으로 클리어를 쳐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팔로 클리어를 쳐요. 그 다음에 몸으로 클리어를 쳐요. 이 순서를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턴닥터 이사부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라고 쭉 고민을, 물론 영상을 올리는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이제 스케줄들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때 몸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팔을 어떻게 하고, 손목을 어떻게 하고, 손목은 쓰여지는 거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보면 이제 스윙의 요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윙의 요소 뭐냐? 스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일단 손, 그리고 팔, 그리고 몸, 그리고 발, 이렇게 네 가지가 스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윙을 할 때 먼저 손으로 이렇게 공을 칠 수 있고, 팔을 써서 공을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몸을 써서 공을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발을 통해서 체중을 이동을 하면서 칠 수도 있죠. 이 네 가지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모두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위 앞쪽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팔을 많이 쓰지 않고 손을 위주로 쓰게 되겠죠. 중간 정도 플레이를 할 때는 팔을 좀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쓴다고 해서 손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면서 팔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손을 쓰려고 할 때는 100% 손을 위주로 공을 친다고 하면, 팔을 쓴다고 하면 팔하고 손이 5대5 이런 느낌이고, 몸통을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몸을 쓴다라고 하면 몸이 50%, 그다음에 팔이 30%, 그다음에 손이 20% 이런 느낌으로 전체 100에 대한 지분들을 각각 나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몸을 쓰거나 팔을 쓰면서도 손을 과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몸이나 팔이 완전히 쓰여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손을 쓸 거면 손만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쓰고 뭔가 다른 걸 쓰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배분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그걸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반복해서 봐주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배드민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특히 오버헤드 스트로크는 이렇게 하는 거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제가 손으로 먼저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치면 손으로 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런 느낌. 그 다음에 팔을 쓴다 그러면 손에 이런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팔을 써보는 거예요. 자, 때릴 때 팔을 쓰긴 한데 팔을 뒤로 뺐다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때려보는 거죠. 자, 팔이 움직이면서 손의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우리가 몸을 써서 몸을 돌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이 다시 돌아가면서 팔이 쓰여지고, 팔이 쓰여지면서 팔이 손을 이렇게 쓰게 만드는, 결국에는 라켓 헤드를 셔틀콕에 빨리 접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하셔야 오버헤드 스트로크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각 스윙의 요소, 손이나 팔이나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쓰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순서대로 연습하지 않고 그냥 전체 스윙으로 연습하신 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윙만 하게 되지 마지막에 손이 쓰이거나 팔의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스윙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이 스윙은 크게 했지만 힘이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 손이 라켓 헤드를 셔틀콕에 빨리 접근시켜주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할 때 이 순서를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먼저 손으로 클리어를 쳐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팔로 클리어를 쳐요. 그 다음에 몸으로 클리어를 쳐요. 이 순서를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이 어느 정도까지 손과 팔과 몸을 써서 날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롱 서비스 라인에 서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손으로만 공을 쳐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손을 위주로 공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팔을 써볼게요. 이렇게 팔을 쓰면 이제 좀 더 거리가 나가죠. 여기서 이제 몸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발까지 쓰게 되면 이렇게 체중을 쓰는 거예요. 발까지 쓰게 되면 체중.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손을 쓰고 팔을 쓰고 몸을 쓰고 발까지 써서 스윙을 한다. 이 스윙의 순서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라켓 잘 봐주세요. 손, 그 다음에 팔, 몸, 발. 어때요? 이 스윙의 플레인, 스윙의 라인이 같은 라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스윙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스윙에 대한 궤적이 깨끗한 라인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힘을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윙을 할 때 손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했다가 팔로 하니까 막 이렇게 되고 막 팔이 이렇게 되고 몸을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배드민턴은 회전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회전을 강하게 걸려고 하면은 스윙의 라인이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반듯하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 당연히 몸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지면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힘을 쓸 수 없어요. 왜? 이게 방어 본능이 있어요. 다칠 것 같기 때문에 힘을 완전히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기코치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코치가 새로 왔는데 상당히 조용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떤 느낌으로 연습하는 건지에 대해서 손만 갖고 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쳤죠. 이런 식으로 손을 위주로만 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팔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써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팔을 써보는 거예요. 아,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럼 몸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써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발도 써보는 거예요. 발을 쓸 때는 체중을 실으면서, 자, 오른발, 왼발의 체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손으로 먼저 연습을 해서, 아, 요렇게 때리는구나. 공을 이렇게 때리는구나. 그 다음에 팔로, 오케이. 아까 손으로 때리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팔까지 써보고, 그 다음에 팔로 때리는 게 잘 됐어요. 그러면 몸으로 때려보는 거죠. 이렇게 몸을 쓰면서. 몸을 쓰고 팔을 쓰고 손을 쓰고 이것들을 계속 밸런스 있게 맞춰가면서 그 다음에
체중까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잘 맞춰서 연습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위주로 하느냐, 손과 팔과 몸과 발을 하느냐,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전체 스윙도 중요하지만 그 요소들을 잘 이해하셔서 연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